안녕하세요. 날마다 오퍼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이고요.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이니까 관심 종목을 조금 넉넉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봐서 중간중간에 4월 달에 했던 애들 중에서 좀 재밌다라고 하는 애들을 좀 볼까 해요, 같이. 먼저 보면 금요일 날, 좀 눈에 띄는 애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관심 종목 중에 아주투자 IB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었는데,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월봉으로 보면 여기 고가를 넘어서서, 이제 100%도 안 갔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가 이렇게 금요일 날, 상한가도 터치하고, 뭐, 그렇게 혼자서 바짝 또 뭘 했었고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하고 봤던 애들 중에 하나가 이제 네페스 같은 경우인데 네페스가 제가 4월 7일 관심종에 넣었네요. 4월 7일이면 어딜까요? 4월 7일이면 여긴가 보네요. 여기 넣으면서 아마도 여기 돌아가서 제가 본다라면 이거를 이제 7일날 관심종에 넣었다라면 이렇게 있겠죠. 여기 뭔가 기준이 있고 여기도 뭔가 기준이 있는데 여기를 넘어섰다. 들어갈 만하다. 근데 제가 제일 약한 게 이런 건데 질질질질질질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뿅 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요거는 좀 20%좀 큰 건데 그 다음에는 얘가 이게 계속 쭉 횡보를 했어요. 쭉 횡보를 하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제가 조금 몹시 힘든. 왜냐면 뭐 여기에 샀든 아니면 요날 뭐 제가 종가부터 샀든 하면 이렇게 늘어지면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나한테 안 주는 놈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전지건설 로봇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뭐라고 했냐면 여기 훼손 안 하면 65,500원 정도 훼손 안 하면 뭔가 가보려고 할 거다. 언제든 뉴스만 날아오면 바로 가보려고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는 건 여기를 꼭 지키고 있다는 거죠. 뭐 장중에 겁을 주든 위에서 갭 뛰어서 했다가 내려오든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빨리 못 가면 떨어질 텐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참 재미없네? 근데 좀 재밌네?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보면, 뭐, 콜타반도 같은 경우는 준 적은 없는데, 제가 요날 돌려야 된다, 돌리지 않다면 내려온다 했는데,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것도 신호 한 번만 더 나와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덕산 하이메텍 같은 경우도 늘어졌다가 이렇게 바짝 올라와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모양새. 보성 파워텍도 내려올까? 하지만 좀 올라가서 시세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있는 상태. CIS도 상한가 이후로 뭔가 못했는데 지킬 자리는 지키고 있다라고 해서 여전히 좋은 상태. 뭐 그렇게 조일 알미늄을 하셨는데 내려오면 여기일 거고 뭐 그렇게 잘 만들고 있다. 여기는 훼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딱 거기를 지키고 있는 상태. 빨리빨리 가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관심 종목을 좀 새로 해봤는데 여전히 저는 사실 이 전직무선 로봇도 진행 중일 것 같고요. GS건설 뭐 다 건설주 같이 묶여 있으니까 여전히 아직 제안을 못했고 DLENC도 저는 뭔가 더 남은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뭔가 자기 할 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 친구들도 오르긴 올랐지만 조금씩 주긴 했지만 다 제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샀다라면 뭐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들고 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관심 종목은요 K20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을 저희 친구들랑 나눴는데 이미 사실 기존에 있던 애들이 괜찮다. 여전히 신호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새 종목을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주말에 관중이나 볼 거냐 했더니 달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안 달라고 한 사람도 있어서 제가 그때 가서 샀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KEC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가 여기 앞에서 할 때는 동전주였는데 제가 동전 안 좋아하거든요. 동전 나름의 이유가 있는 동전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그건 좀 잠깐 잊어버리고 시총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작은 종목은 아니라서 그림만 보기로 한다라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뭔가 이때도 27%짜리 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래량으로
상한가 쓰면서 거래량을 올렸는데요. 그 다음날 또 커다란 음봉으로 이렇게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양봉 이후에 뭔가 하지 못했다. 상한가 이후에 하지 못했고 여기 어떤 앞전의 어떤 기준으로부터도 별로 하지 못했고 주가가 영 제자리다. 그렇다라면 이 친구가 왜 굳이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돈을 썼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이만큼 이렇게 길게 해서 이만큼인데 그리고 여기 이만큼 또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실 어떤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들 역시도 큰 수익이 아닌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재밌는 자리다. 그래서 저라면 이 친구가 저라면요. 예,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이렇게 딱 그어놓고 손절가 걸고 한번 덤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어디일까 뭐 전 여기까지는 너무 많으니까요.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배워 먹을 수 있는 건 충분하게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한빛레이저. 한빛레이저도 얘는 2004년도에 상장해서 쭉 그냥 하락길에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한가를 그리면서 올라왔는데요. 재미있게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내려온다라면 저는 한 여기 정도 손절을 걸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아직 시간이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바닥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 이상한 난동을 부려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손절가만 잘 지켜준다라면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면 이제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니까요. 바닥권에서 그럴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좀 있다가 이렇게 큰 그림을 한번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DS 단속. DS 단속도 제가 요즘 이 상한가 추적하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그 DS 단속도 상한가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별로 제할 일 하지 못했죠. 요 앞전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서 쭉 횡보하다가 상한가 걸었는데 제할 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 빠질 거면 아예 그냥 지난번 고점까지 그냥 이렇게 훅 빠지던가 아니면 뭐 D+2 저희 상한가 공략법으로 D+2로 해가지고 바짝 요렇게 하고 뭔가 좀 크게 꼬리라도 길게 하고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G2파워. G2파워는 제가 제 거래식으로는 좀 돈도 좀 없고 요 같은 경우 뭐 바짝 써봤죠. 돈을 많이 썼네. 저희가 안 되는군요. 제가 이제 돈도 쓰고 그 종가 등락률 좀 확보가 되고 하는 자리에서만 제가 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차트는 참 재밌게 그려놨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후에도 여기서 뭔가 올라왔고요. 지켜야 될 자리를 회복시켜 놓고 올라왔고 여기를 뛰어넘었는데 그 저가 부분을 저는 얘가 한 여기 14,000원 정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신호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냥 가려고 마음먹으면 후루룩 가는 모양새가 있어서 지켜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손절가는 여기쯤 걸면 되겠다. 13,000, 14,000원 정도 걸면 어떤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상장을 2022년 4월 달에 했는데 8월에 고가를 한번 찍었고요. 그 이후로 쭉 계속 하나, 둘, 셋 거의 한 4년, 3년 반 정도 이렇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시 그 위를 가보려고 못해도 이렇게 올라오면 그 고가는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SFA 반도체. 얘는 딱 봐도 좋네. 그리고 뭔가 긴 시간의 값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상장일이 2001년이었거든요. 2001년도 고가를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25년 동안. 그런데 그 고가를 굉장히 여러 번 도전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인데요. 딱 여기 보이죠? 여기 고가가 얼마냐면 1471원 10471 근데 지금 벌써 몇 번째 트라이를 하고 있냐면
한 10년 지나서 한번 트라이, 두 번째 트라이 쌍봉이었을 거고 21년도에 또 했고 지금 또 도전하고 있는 지금 벌써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다라면 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리고 요즘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좀 핫하기도 하니까 이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올려놓고 쭉 횡보를 했는데요. 거기 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거래량을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 여기서 하루 정도 쉬었다가 올릴지 아니면 여기까지 자기가 넘어왔던 그 고가 부분까지 이렇게 하루 이틀 눌렸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갈지는 제가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앞단위에서 길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할 가능성보다는 짧게 고가놀이를 하고 올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EST. 이 같은 경우는 한 6천억짜리 정도 되고요. 요거도 재밌었는데, 두 개를 돈을 써놓고요. 이렇게 쭉, 그냥 하염없이 쭉 빠졌는데, 거기가 여기 정도겠죠, 딱. 지난번에 얘는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있는데, 이 바닥에서도 이렇게 뭔가 신호를 만들어 놓고 올렸고요. 지금 여기서도 뭔가 돌파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여기서부터 시작했어도 얘가 뭐 중간 단계가 여길 거고요. 여기서부터 해서도 제자리고요. 긴 그림으로 봐도 긴 그림을 보면 얘 같은 경우는 24년 재작년에 25년 24년도에 고점을 하고 내려서 다시 거기를 올렸는데 상장 이후에 그닥 큰 시세를 얻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다 털어내고 한번 해보려고 하나라는 느낌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해놓고 하루 이틀 쉬어준다라면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아주 세게 가는 날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기준봉을 세우던가요. 그리고 이건 넣을까 말까 했는데 휴림 로봇이요. 여기 거래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전까지 안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얘가 조금 요날 거래 대금이 한 6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요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는데 묘하게 신경 거슬리게 혼자서 뭐 해볼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지금 덤비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 관심을 제일 위에 놓고 언제든 이렇게 막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냥 좀 지켜보자. 다시 로봇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켜보자 입장에서 좀 넣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상한가나 뭐 이렇게 관중 뽑을 때 그날 막 이렇게 넣어놨다가 빼는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안 좋아하고 좀 시총이 작아서 그냥 빼놓은 건데, 웨이비스 같은 경우도 좋아 보여요. 여기, 지금 여기 빨간색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아래 위에 선을 그어보면, 거기를 다시, 얘는 여기서 이러고 그냥 길게 지금 몇 달에 하나, 둘, 세 달. 아우, 전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뭔가 이제는 이렇게 괴롭히다가 올라온 것들이 뜬금없이 저 혼자 막 가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고영을 이때부터 제가 엄청 열심히 매매를 했었습니다. 왜 안 가냐? 얘는 시원하게 안 가냐? 그러면서 결국 여기까지도 제가 거래를 하고 여기다 하다가 한 여기쯤에서 마지막 남은 거는 제가 고영으로 손해 본 거는 거의 없는데 여기 마지막쯤에 제가 손절을 한 것 같아요. 난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던 얘가 제가 여기서도 지금 하염없이 네가 이럴 일이 아닌데 굳이 네가 여기서 왜 못 가니?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니요. 저 혼자 뜬금없이 상한가를 이렇게 역신가 만들면 상한가 썼거든요. 아마도 제가 휴림의 위치는 좀 다르지만 휴림을 보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요런 날 느낌? 희한하다. 뭔가 내 기준에는 안 맞는데 네가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 희한하네. 그러더니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근데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3% 뛰기인가 4% 뛰기인가를 하고 그냥 물량 조금 가고 테스트하고 말았는데 상한가 가길래 아, 기억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 아마 제가 고영한테 이때 지루하게 당했던 기억이 없으면 아마 상한가 끝까지 먹었을 것 같은데 이때 막 안 가고 저를 괴롭히던 기억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들어온 거 확인했음에도 제대로 거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요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요 모습이랑 휴림 로봇의 요 모습이랑. 예, 다만 고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요렇게 있었던 거고요. 얘는 밑에서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똥촉인지 진짜 촉인지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좀 알겠죠. 어쨌든 괜찮아 보인다. 희한하게 괜찮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주 재밌는 자리를 만들어놔서 좀 코스닥이 진짜 좋아질 건가 봐요. 그래서 좀 저는 금요일날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관심 종목을 이렇게 놓고 계속 저도 보는 겁니다. 하나갤러리아도 여기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 고가, 신규 상장 고가 넘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지 않나. 상한가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있다가 뿅 가든 바로 갔다가 내려서 매대를 만들든 재밌어 보인다. 그런 것들이고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번 주는 늘 새로운 관종이 태어나겠지만 이런 거 좀 보면 재밌겠다. 그리고 앞전에서 저희가 관종했던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놀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찍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